네, 국내시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외국인 매수세 증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난달 말부터 2월 말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백억부터 시작해서 천억대 그리고 어제 2천억대 이러더니 진짜 어제는 거의 5천억이 가까운 이런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점차 연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매수세로 해가지고 양지수가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5천억 가까이 4,96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9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가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각국 통화 완화 정책도 같이 하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완화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한 6발 정도 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지만 장중에 한 30분 만에 다시 좀 돌려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이 있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공업 쪽이나 플랜트 원자재 중심으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주식들을 봤을 때는 공통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반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는데 정말 그런 가격 메리트를 보고 꾸준한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있다고 봐도 될지 아니면 그냥 매도 기조가 어느 정도 멈췄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좀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죠. 네,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속성이 좀 어느 정도는 한동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한 어제 5천억 정도의 매수세는 굉장히 좀 의미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말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거의 최장 기록을 좀 달성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더군다나 유가 하락 때문에 또 아랍계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이탈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전일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올해 규모로는 거의 최대 규모였고요. 약 한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최근 국가 유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중동계 자금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재정을 유가에서 좀 어느 정도 자본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줄어든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는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았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는 더 안정세가 좀 이어져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40불에서 45불 수준까지 연말에는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자체도 상승 추세를 충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의 좀 매물 폭탄은 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추격 매수로 좀 가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중공업 쪽이나 플랜트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KB금융 좀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주를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계획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한국 증시를 좀 어느 정도 바스켓으로 좀 샀다, 전체적으로 다 샀다라고 좀 봤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대형주를 지금 따라붙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이 한 5%에서 10% 정도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매수가가 좀 높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격 매수를 이런 종목 대형주를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 저PBR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멈추고 저점을 좀 잡았다, 바닥을 좀 다져놓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매수세가 대형주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증시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성장주로 매기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서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포트폴리오에는 대형주를 어느 정도는 좀 매수를 해놔야 지수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승률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양지수가 나란히 올라갈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더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고 있는 대형주 쪽으로는 지금 들어가기 조금 늦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돌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제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대형주들 편입도 일부적으로 좀 가져가자라는 전략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